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3,8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오늘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550억 매수하면서 상승 견인을 했습니다. 자, MSCI 리밸런싱 이후 6월 1일 첫 장이 열렸고요. 오늘은 큰 수급의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좀 이탈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는 쌍봉 형태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하락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꺾이면서 진행이 된다면 21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저점을 높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점을 이어가는 그 라인 2500 초반선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디폴트 이슈라든지 그런 증시에 좀 불안한 요인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아직까지 상승 방향으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는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된다면 한 번 더 힘을 주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국제 유가에 대한 그런 변동성도 좀 있고요. 그런 오펙에 대한 감산 합의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채 한도 협상의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3,84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는 연일 지금 매도를 하면서 한 2조 정도를 최근에 빠르게 지금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820억 정도 매도를 좀 했는데요. 한 5일 정도 매수한 뒤에 조금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82억이네요. 그래서 코스피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계속 간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 강세와 함께 코스닥 종목들이 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내렸던 그런 하락세의 절반 정도를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또 한번 크게 올라갈지 900포인트를 다시 탈환을 하러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주 위주로의 종목들이 모여 있고 그런 시가 상위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지수가 좀 열심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좀 골고루 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코스닥 지표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큰 변동은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일 연속 매수를 해주었고 기관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하고 오늘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여전히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그런 눈치를 좀 살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는 큰 하락,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적정 수준에서 지금 멈추어서 어느 정도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미국의 원달러는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큰 하락 상승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1321원으로 3.5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량 구간에서 상승 하락으로 좀 반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그런 부채 한도 협상 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이런 환율이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지금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지금 한
9%네요. 네, 9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상승세가 이어져서 내일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채권 금리도 3.6%대, 3.66% 어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된 모습이고요. 한번 이제 피크를 찍고 또 이제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가 이제 전 고점을 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채 발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 진행이 된다면 국채 금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만은 못할 겁니다. 이미 코로나를 겪고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증시 좀 살펴보았고요. 여전히 이제 그런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된다면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시장을 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0원 상승해서 16,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75%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그 상승세가 좀 이제 멎어들면서 장 후반까지는 큰 가격대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오늘 첫 장이 열렸고요. 오늘은 거래량 자체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보다는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일 연속 약하게 또 상승을 시켜주면서 16,000원대를 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량도 줄었고 지금 뭐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16,190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은 내일 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16만 6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일 연속 이렇게 매수를 해주었고요. MSCI 리밸런싱과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을 다시 늘려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26,700주 정도 매수했고요. 크게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 투자가 최근에 이제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10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투신 투자자가 2만 1,000주 매수하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매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험도 3만 2,000주. 오늘은 이제 그 금융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7만 2,000주를 매수했는데요. 뭐 4일 연속 또 매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7만 2,000주는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많은 물량을 뱉어내는 세력은 없어졌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 국매도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21선을 찍으면서 며칠 동안 이제 횡보를 좀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1선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1%대, 뭐 1% 미만으로 이렇게 반등을 시키면서 아주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이제 올라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21선도 때마침 하락세를 멈추고 위로 이제 반등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세를 타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 수급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17,400원이고요.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주면서 241선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나 둘씩 하면서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7,400원 다음은 이제 당연히 전고점 수준이 될 거고요. 고점을 다시 높여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결국에는 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 외국인 수급 물량이 계속 또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간이 다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일부 물량 매도를 하면서 수급 이 물량을 줄이긴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량을 아직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는 5%대에서 6%대로 지분을 1% 가까이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본다면 결국에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승 흐름이 전환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전에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래가 없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을 한다라는 그 움직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저점을 찍고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에 큰 하락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평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6개월 전과 지금과 똑같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6개월 동안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올라갔을 때 이런 패턴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또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고 그 구간 동안 물량도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라든지 뭐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충분히 회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이 거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주가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차분히 지켜본다면 조만간 적어도 이제 올해 안에는 좀 이제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이제 6월 1일은 양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번 6월은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투자 수급까지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는 1170만 주입니다. 어제보다 25만 주 가량 줄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MSCI 리밸런싱 당시에 공매도 1거래량이 100만 주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이 비율이 20% 이상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20만 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비율이 원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또 대폭 늘렸을지 아니면 또 공매도 상환을 대폭 진행시키면서 동시효과의 거래를 진행을 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최근에 이 거래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물량 확보를 하면서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신한증권이 매수 상위로 위치를 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어제 전날까지만 해도 신한증권, JP모간, 그다음에 모간서울이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동시호가에 신한증권과 JP모간, 모간서울이 매도를 했는데요. 모간서울 같은 경우는 반대 매수에서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제 순매도 상위 기간에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물량이 또 이제 메릴린치라든지 골드만삭스로 이동을 한 것 같고요. 리밸런싱이 이루어진 다음 날 다시 한번 또 신한증권이 매수를 시작했고 이 모간서울도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지분에 따른 그런 매수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차정고는 이제 공매도 1거래가 좀 늘면서 체결과 상환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체결이 137만 주, 상환이 81만 주가 되면서 잔고 자체는 한 50만 주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2,938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잔고가 여기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주에서 지금 2,880만 주까지 감소했다가 2,930만 주 정도로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상으로는 많은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16만 주 추정해서 28만 주로 오늘은 매수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9일 연속 매수가 진행되면서 12.21%까지 이 보유율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수량으로 따지면 250만 주 가량을 지금 연속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는 200만 주 가량이 또 상환이 되었고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MSCI와 외국인 투자자와 공매도가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추가적인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이 소식을 같이 접했었는데요. 유동 비율이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마다 좀 다른 비중이 있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기준으로는 상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614억, 포스코퓨처엠이 587억, 뭐 이렇게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라기보다는 비중이 증가로 되었죠. 그래서 보유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13억 원이 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213억 원이면 이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 1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관련 종목들 전체를 제가 다 살펴보았는데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5월 31일 포스코 퓨처엠 19만 주 진행이 되었고요. 평소보다 공매도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35만 9천 원이기 때문에 19만 주 정도라고 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가격대로 치면 거의 190만 주, 20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MSCI에 신규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 그 종목도 어제 동시 호가에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었고 공매도 1거래가 56만 주가 진행될 만큼 공매도 1거래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까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JP모간 신한투자증권 모간서울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월 31일자로 거래원을 보면은 매수 상위 이 종목 매도 상위 종목들이 다 동일하게 이 포스코 퓨처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그 주체는 모간서울, JP모간, 신한증권 창구였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3만 주가 거래가 되었고요. 상당히 많은 큰 비중으로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16만 주 어제 거래가 되었고요.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공매도 거래 비중으로 따진다면 최소 이제 10%, 많은 종목들은 20% 이상 거래가 되었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예외 없이 공매도가 거래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이 증가를 하거나 신규 편입이 된 종목들은 대부분 공매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모간서울과 JP모간이 그 리밸런싱 당일에 대량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또 반대로 그 창구에서 매수가 시작되었고요. 저 공매도 1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날에 공매도가 대량으로 상환이 되면서 물량이 넘어갔을지 아니면 물량을 받으면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때렸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통점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으로 지금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결국에는 MSCI 리밸런싱과 상당히 연관성 있게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MSCI 리밸런싱도 끝났고 그런 이 비중 조절에 있어서 그런 이슈들은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중을 늘리는 입장에서 계속 매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또 줄어들면서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온다면 이전 종고점은 저는 분명히 거의 100% 넘어갈 것으로 확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이제 때가 문제이지, 네,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대에서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추세 전환을 위한 준비가 또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꺾어가면서 진행이 되었던 이전 패턴과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면 또 급하게 또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차트만 보고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고요. 굳이 이렇게 차트를 깊이 파고든다라기보다는 저런 전체적인 이 흐름, 네, 그 다음에 투자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 큰 이 틀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아주 지루한 횡보 이후에 코스피의 하락과 블록딜과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아주 지루한 또 횡보가 이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고점을 점점 높이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라인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MSCI는 끝났고 이제는 KRX 300 코스피에 대한 상위 종목들 비중 조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6월 초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다루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경남이죠.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이제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2.6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뭐 1년, 2년 만에 2.6조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2032년까지 SMR 등에 이렇게 2.6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기간은 이제 2023년에서 2032년이면 6, 7년 정도인데요. 뭐 연으로 따진다면 한 2천억, 3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렇게 또 이제 9년 정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많은 투자를 또 해준다라고 하니 이 원자력 산업에 또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원전 클러스터 조성과 그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 강소기업의 육성, 산학 연계 등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이 이제 원전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클러스터 조성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할 거고요. SMR과 4세대 원전, 원전 해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등으로 원전 산업 범위를 넓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원전 제조 혁신 기술 개발에 7,600억을 투입을 할 거고요. 또한 이제 4천억 원 규모의 SMR 첨단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사업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SMR 제작 기간 단축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고온 등 방압 분말 야금 기술 PMHIP과 전자빔 용접 기술, 적층 제조 기술 개발 등도 정부 연구 개발 과제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말 야금 기술,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3D 프린팅 기술과 또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SMR과 그 다음에 이 SMR을 통한 그런 주기기 제작, 네, 기자재 제작 방식에 있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투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향후 이제 2030년까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템포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SMR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응용 범위를 발굴을 했고요. 그 발굴된 범위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그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열 증기가 또 생성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핵분열을 통한 그 열 발생을 또 이제 물이 직접적으로 이제 열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증기로 바뀌게 되는데, 그 증기 속에 또 이제 수소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과열 증기를 통해서 또 정유화학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다 보니 앞으로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상당 부분 여러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SMR이 점점 이제 여러 국가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고요. 기술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술이 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모이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런 기술은 빠르게 진척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경쟁에서 뒤지기 않기 위해서 ISMR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이 미국의 아이다호주, 루마니아,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북 지역,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여러 국가에 건설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를 주로 공급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앞으로 이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SMR 기자재만으로 2030년까지 계속 연평균 1조 2천억 정도의 기자재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볼 만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오늘도 메이리츠 증권에서 증권 리포트를 냈고요. 믿고 기다리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시공사는 연말 이전에 결정이 될 건데, 만약 이제 따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5천억 이상의 추가 수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가이던스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를 하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미 2.9조 원을 신한울 3, 4호기 프로젝트에서 땄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로 이 나머지 이 시공사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SMR이 이제 2022년 4분기부터 사실상 최초로 수주가 개시가 되었고, 뉴스케일을 비롯해 약 6천억 원의 수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6천억 원이고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주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지금 2023년 2분기에 보령,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분당 가스터빈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합산해서 6천억 원 이상의 수익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수익성이 아닌 매출이죠. 그래서 6천억과 6천억, 1조 2천억 원을 벌써 거의 확정 지어 놓은 그런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반기에 4조 5천억 정도를 수주했기 때문에 합치면 벌써 7조 가까이의 수주를, 아니죠, 6조 가까이 수주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8조 6천억 원도 사실상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주 목표를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기업이 될 거고요. 매년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이제 시장에 각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자체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AE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그래서 이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0조 원 중에 선제적으로 2조 7천억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에너지 분야가 최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투자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SMR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UAE가 최근에 이 루마니아 SMR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SMR 분야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투자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고 투자 기업이 어떻게 될 것,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SMR은 투자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 기업과 기관 40여 곳을 접촉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과 기관을 보면 사실 에너지 플랜트 기관은 없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기관에는 이름이 없었는데요. 그 이외에 기타 등등에 이제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주요 증권사 대표들과 뭐 이런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방법과 이 방식을 또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그죠? 투자협력위원회를 열어서 그간 성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부 관계자는 투자할 만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UAE 측에 알려준다라는 방침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UAE가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UAE가 국부 펀드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형 PEF LP로 이제 합류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PEF는 사모 투자 펀드고요. 그래서 국내 대형 사모 펀드 운용사들에게 블라인드 펀드의 주요 출자자, 그죠? LP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UAE 측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저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만큼 이제 이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분야,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도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속 시원하게 한번 강하게 올라가 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고 지금 기업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마지막 장, 이번 주 마지막 장을 또 보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